허웅 씨의 그 전 여자친구 측에서 예. 요번에 이제 허웅 씨를 법적으로 맞고서를 한 거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노정원 변호사라고 이분이 얼마 전에 예. 박수홍 씨라든가 선우은숙 씨 법률 대리인을 해서 많이 뉴스에 나왔던 분인데 이분을 이제 선임한 거예요. 예. 요번 법적 대응의 의미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분쟁에서 예.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이 꼭 이제 100% 그게 사실은 아닌데 선입견이 억울한 쪽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자친구는 가만히 있고 허웅 씨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하니까 예. 이거 뭔가 허웅 씨만 억울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자친구 측에서도 법적 대응을 하면서 이건 완전히 서로가 서로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됐고 이제 노정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여성은 용말의 배설구가 아니다.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먼저 옛 연인을 고소하는 남성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예. 허웅 씨를 이렇게 비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노정원 변호사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거 손정혜 변호사한테 맡기지 않고 왜 노정원 변호사에게? 근래 사회적으로 집중된 예. 사건, 주목이 되는 사건에 이제 이 법무법인의 노 변호사가 이제 대응을 하고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연예인들 사건들도 좀 하니까 주목도가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사건이 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특히 이 가사나 어떤 소년 재판에 좀 특화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손 변호사님도 잘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노정원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안 좋습니다. 젊은 남녀에 있어서 낙태사실은 굉장히 큰 명예훼손인데 이거를 언론에 그대로 유포한 허웅 씨 측에 일단 명예훼손 고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고소 사실과 관련해서도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 부분이 사실 무근이라고 발견되는 정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무고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효성 기자님, 혹시 두 사람 간의 다른 대화 내용도 있어요? 네,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게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5월 말쯤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두 번째 임신을 두고 서로 갈등을 보였던 그 시기로 보여집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증언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토를 하자 허웅 씨는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적어도 모두가 축하는 못 해줘도 너만큼은 나에게 축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1분 1초가 내 생각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너의 이미지 때문에 그러니까 허웅 씨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속보인다라고 질책을 하니까 예. 허웅 씨의 답변이요. 나 일단 골프하잖아 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는 것을 꺼려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여자친구가 병원에 다녀왔다라면서 초음파 사진을 공유를 하거든요. 예. 그때 허웅 씨의 답변이 이때도 병원을 갑자기 왜 다녀왔냐라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전혀 연고가 없는 하지만 허웅 씨가 소속팀으로 뛰고 있는 곳에 그 원주의 모처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 전 여자친구의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두 차례의 임신 중절 수술 모두 허웅 씨가 강요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허웅 씨는 앞서서 나는 아니다. 두 차례 모두 나는 결혼을 하려고 했었다라면서 책임 회피에 대한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웅 씨는 자기는 여자친구가 임신했을 때 책임지려고 했다, 결혼하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전 여자친구는 아니다. 내가 임신 중절 수술까지도 이 허웅 씨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었는데 오늘 본인 주장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카톡 내용까지 공개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앞서 임신 중절 수술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손목 치료비한번 준 적 있어? 야, 네가 나 때렸잖아. 아니야? 엄마, 너 지금 중요하다며. 똑바로 말이 안 들리거든?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우리 사건 있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사과하면은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네가 똑같잖아. 니네 엄마랑 똑같이 아니야? 네가 나 때려가지고 이빨 부러졌고 네가 네 이미지 생각한다고 나 병원 한 번 안 데리고 갔고 네가 네 발목권 잡지 말라고 네가 나 낙태 시켰고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그냥 회식이나. 뭐 아니 나는 갑자기 너가 왜
근데 저 대화 내용만 놓고 보면은 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상반된 입장이어서 이제 법적으로 가릴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편까지 도달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허웅 씨 측은 앞서서 이 전 여친을 공갈, 협박 그리고 스토킹 등의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여친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그 첫 번째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이후에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을 했는데 또 그런 상황이 되자 허웅 씨가 지속적으로 오히려 스토킹 같은 행동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울면서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2020년에 그 어떤 날에 그 여자친구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그 본인 집에 있는 저 테이블 위에 저렇게 이제 아마 메모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었던 모양인데 예. 거기다가 협박성 메모를 남겨놓기도 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증거 자료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여자친구 측 변호인에 따르면은 오히려 허웅 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것은 자신의 의뢰인인 여자친구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따라서 과거에 이 허웅 씨를 고소했다가 취하한 전력도 있다 이런 점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그 변호인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3억을 갈취하기 위한 계획적인 어떤 행동들이 있어야 공갈의 고의가 인정되거든요. 이제 이번이 두 번째 임신 중절이니까 너무 화가 나서 29, 30, 31일에 걸쳐서 막 화를 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3억 받고 그냥 서로 헤어지자 이런 류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3억을 달라라는 계획적인 행동들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계좌번호도 주지 않았고 나중에는 돈 같은 건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소장에 적시는 고소 사실 자체도 29, 30일 날만 3억을 달라라고 했다가 끝입니다. 두 번의 임신 중절에 대해서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인 남자친구에 대한 화를 내는 거지 3억을 받을 고의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를 저희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하재근 평론가님, 이제 이쪽 전 여자친구 쪽의 변호인까지 나서서 이렇게 오히려 이제 피해자다, 여자친구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허웅 씨 쪽은 또 추가 입장이 나왔습니까? 허웅 씨 쪽에서는 지금 이 앞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예. 수사 결과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입장을 진작에 지난달 29일에 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별다른 지금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허웅 씨의 새로운 입장을 듣기 위해서 허웅 씨 측의 법률 대리인한테 연락을 취했었는데 예. 거기서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분간 계속 침묵을 취할 것 같은데 그 허웅 씨 전 여자친구 측에서 지금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예. 그거에 의해서 국면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또 낼지 이 부분은 앞으로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허재 농구 대통령 허재 아들인 허웅 씨가 이 전 연인과 사생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진실 공방이 번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어떤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농구 선수 허웅 씨가 지난달 26일 전 여자친구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 혐의는 공갈비수 협박,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었는데요. 허웅 씨 측 주장에 따르면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가 허웅 씨와 만나고 있던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연인이 첫 번째 임신을 했을 당시에 책임을 지려고 했는데 그 연인의 의사에 따라서 중절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 임신을 하게 됐을 때는 이 결혼을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 출산 전에 여자친구가 결혼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출산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 여자친구가 결국에는 출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중절 수술을 했고 그 이후부터 이 전 여자친구의 협박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책임 공방, 책임져라, 뭐 3억 원을 요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다가 고소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알려지고 난 뒤에 왜 이 여자친구의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느냐라는 여론의 일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웅 씨 측에서 바로 다음 날 살짝 입장을 바꾸었어요. 전 여자친구가 두 차례 임신했을 때마다 결혼을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신했을 때도 시기에 대한 고민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었는데 양가의 소개를 시키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시도, 결혼 준비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웅 씨는 여자친구가 임신을 두 차례 했는데
임신했을 때마다 결혼 의사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전 여자친구 쪽에선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결혼 의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임신 중절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의 의사가 존중이 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두 차례 수술 모두 허웅 씨가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것이 전 여자친구 주장인데요. 특히 첫 번째 수술 당시에는 그때 당시 임신 22주차 정도 됐을 때 이루어졌는데 정신적인 고통이 신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아이가 이제 심장 소리가 들리는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수술 직후에도 이 몸이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강제적인 어떤 성관계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전 여자친구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원치 않는 성관계로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지금 한쪽은 이제 결혼 의사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임신 중절 수술까지 본인 의사대로 한 게 아니라 허웅 씨로부터 약간 강요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하정연 평론가님. 근데 지금 이 허주연 변호사께서 이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를 고소한 혐의를 보니까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 마약 등이에요. 임신과 임신 중절 또 책임 문제, 결혼 얘기는 상관없어요, 이거랑.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혐의가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이제 홍 씨 측에서 주장하는 건 그 상대편 그 여성 측에서 나한테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여자친구 측에서 3억 원을 요구했다. 예. 그러면서 사생활 폭력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3억 원은 왜 3억 원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 아, 임신 중절 뭐 등등 이런 등등, 수술의 예, 대가 대해서.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생활 폭로와 예. 3억 원 요구를 이제 나란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근데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 측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3억 원은 허웅 씨 측에서 먼저 나한테 제시한 금액이다. 그 임신 중절 수술 관련해서 허웅 씨 측에서 먼저 나한테 그 돈을 제시를 했는데 나는 거부했다. 또 서로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3억 요구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웅 씨 측에서는 전 여자친구가 나를 스토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전 여자친구 측에서는 허웅 씨가 나를 스토킹했다. 그래서 한때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게 됐다. 이렇게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여자친구 측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나는 돈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최소한의 양심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 허웅 씨 측에서 사생활을 막 터뜨리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사람의 대화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손목 치료비한번 준 적 있어? 야, 네가 나 때렸잖아. 아니야? 엄마, 너 지금 중요하다며. 똑바로 말이 안 들리거든?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우리 사건 있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사과하면은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네가 X같잖아. 니네 엄마랑 똑같이 아니야? 네가 나 때려가지고 이빨 부러졌고 네가 네 이미지 생각한다고 나 병원 한 번 안 데리고 갔고 네가 네 발목권 잡지 말라고 네가 나 낙태시켰고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그냥 패시나. 뭐 아니 나는 갑자기 너가 왜 예,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건 뭐 제3자가 개입하긴 참 거시기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공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웅 씨는 지금 소속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나면 수사 결과가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더 이상 입장은 내지 않겠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당분간은 특별히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침묵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웅 씨 쪽에서는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입장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수사 대상에는 임신 중절과 또는 뭐 책임 문제는 제외돼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 뭐 전 여자친구에게 아무래도 불리한 내용이 좀 수사 결과에서 나오면 그때 입장을 내놓겠다. 글쎄요, 이건 좀 다른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허웅 씨가 이제 이번 사태에 연루되면서 또
사과를 했어요. 누구에게 무슨 사과를 한 건가요? 앞서 허웅 선수 측 법률 대리인이 이 고소 사실을 공개하면서 제2의 이선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밀행적인 수사를 부탁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고 이선균 사망 언급에 비난 여론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이 입장문을 보고 굳이 사안 자체가 유사하지 않은데 고인을 언급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성균 씨를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렇죠. 이 허웅 선수가 피내사자 신분의 조사 대상자도 아니고 스스로 사안 자체를 공개한 만큼 고 이선균 씨 사건과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굳이 고 이선균 씨를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아니나 예. 다를까 상당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허웅 선수가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인데 본 사건과 무관함에도 불필요하게 언급된 고 이선균님 및 유족, 팬 소속사에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쨌든 허웅 씨는 뭐 관련된 CF라든지 광고 뭐 이런 것들 해서 사라지면서 뭐 본인도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빨리 이 진실 공방이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농구에 관심이 좀 덜한 분들은 허재 전 감독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사실 현 프로농구 최고의 스타입니다. 네. 지난 시즌 소속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본인은 MVP에 뽑히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이 허웅 선수가 바로 어제 전 여자친구를 공갈, 협박, 스토킹 범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 네, 이분이에요, 지금 이분. 네, 맞습니다. 허웅 씨가 왜 이런 고소를 진행하게 됐는지에 대해선 전 여자친구와 결별 후 3년간 지속적으로 금전 요구 및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을 했고요.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소를 결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법률 대리인은 유명 스포츠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사적인 대화와 일들을 언론, 소셜미디어, 그리고 소속 구단 등에 폭로하겠다면서 수억 원의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네. 허웅 씨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먼저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달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허웅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의 협박에 시달려 왔다는 건데요. 두 사람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손목 치료비한 준 적 있어? 야, 네가 나 때렸잖아. 아니야? 엄마, 너 지금 중요하다며. 똑바로 말이 안 들리거든?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우리 사건 있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사과하면은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네가 X같잖아. 니네 엄마랑 똑같이 아니야? 네가 나 때려가지고 이빨 부러졌고 네가 네 이미지 생각한다고 나 병원을 안 데리고 갔고 네가 네 발목권 잡지 말라고 네가 나 납치시켰고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그냥 회식이야. 뭐 아니 나는 갑자기 너가 왜 이 통화 내용을 듣는 저희들도 어안이 벙벙한데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지금부터 김묘성 기자님 일단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때렸다, 낙태 이런 단어들이 일단 귀에 들립니다. 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허웅 선수 측의 법률 대리인의 이야기를 토대로 일단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은 2018년 12월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3년 가까운 교제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2번의 임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허웅 선수는 여자친구와 아이를 평생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그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의 의견을 따라서 임신 중절을 결정했고 그때 함께 병원에 갔고 그 이후에 극진히 허웅 선수가 이 여자친구를 전 여자친구를 보살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임신은 2021년 5월경입니다. 역시 이때도 허웅 선수는 마찬가지로 출산을 하자고 했지만 전 여자친구의 입장은 조금은 달랐는데요. 출산 전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허웅 선수와는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허웅 선수는 결혼을 좀 더 고민해야겠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하자 네. 전 여자친구는 3억 원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 구단 여러 곳에 다 폭로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합의하에 두 번째 중절 수술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때도 허웅 씨가 옆에서 보살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더 소원해졌습니다. 일단 허웅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의 일탈 행위, 성격 차이,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반대 등으로 여러 차례 만남과 헤어짐이 지속되다가 반복되다가 결국 2021년 12월에 네. 최종적으로 결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전 여자친구가 뭐 허웅 앞에서 네 앞에서 죽고 싶다라든지 3억 원이면 괜찮은 가격이다, 협박도 아니다라면서 같이 죽자라는 지속적인 협박이 있었다라는 것이 허웅 씨 측의 주장입니다. 일단은 뭐 주장들이긴 합니다만 내용을 듣고 보니까 정말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이런 일이 그동안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전 여자친구라는 분의 협박이 두 번째 임신 당시 허웅 씨가 결혼을 고민하면서부터 이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허웅 씨 측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허웅 선수는 그래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상대방도 책임을 질 거다. 두 번째 임신했을 때는 서로 간의 신뢰관계도 뭐 깨진 상태이기도 하고 좋진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게 너랑 결혼 안 해. 근데 애기는 책임질게. 이런 마인드는 아니고요. 당장은 못한다. 그런데 그 당시 피고소인 측에서는 야, 그럼 너 이거 나한테 거짓말 한 거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이게 상황이 커지게 된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앞으로 시시비비는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순간으로 보면 양측의 주장을 놓고 보면 허주임이라서 엇갈리는 부분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임신 중절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라든가 이 여자 쪽에서 돈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공방이 굉장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리는 부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폭력 부분에 있어서 그 아까 통화 내용에서도 들으셨지만 여자 쪽에서 너가 나 때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허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임신 중절 수술 관련해서도 두 번째 수술이 있었을 때 이 허웅 선수 입장에서는 책임지고 결혼을 할 건데 지금은 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뭐 결혼식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뭐 그래서 자발적으로 합의하에 중절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허웅 선수 측 취지로 이해가 되는 반면에 이 여자 쪽에서는 아까 통화 내용에서 뭐 너가 나 발목 잡는다고 그렇게 만들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아마 결혼을 안 해줄 것이다. 뭐 내가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뜻으로 알아듣고 이렇게 중절 수술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돈을 요구하게 된 경위가 뭐 폭력에 대한 어떤 합의금이었다거나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이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허웅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지금 여자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 여자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 사실이 아니다. 특히 이렇게 이름 있는 유명 스포츠 스타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재명 교수님, 허웅 씨 입장에서는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은 게 일단은 왜 사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고소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지금 뉴스파이터도 전한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이걸 전하고 있어 엄청난 심적 부담도 됐을 텐데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은 그럼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금전 요구가 너무 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여자친구의? 네, 전 여자친구가 계속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허웅 씨 측의 주장입니다. 네네네. 이건 뭐 전적으로 허웅 씨 측의 주장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이게 이제 금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여자친구의 협박 강도가 더 세졌다고 그래요. 지금 뭐 전화 통화도 듣고 이랬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허웅 씨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헤어지고 연인 관계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거지에 침입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협박 문자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금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방법으로 가족들 전체를 괴롭혔다는 것이 허웅 씨 측의 주장입니다. 이걸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 이제 본인은 유명 스포츠스타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어쨌든 이미지에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방치하면 이게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선수 생활까지 지장이 올 것을 예견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지키고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요. 허주현 변호사님,
허웅 씨 측이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러한 혐의까지 언급을 했다는 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전 여자친구가 마약류를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고 뭐 피해자가 이거는 허웅 씨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가 아니라 고발 형태로 같이 이번에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걸로 그래요? 보입니다. 허웅 씨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2023년 3월에 이 전 여자친구가 연인이었던 때가 그립다, 잊지 못해서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속하게 이게 시간이 좀 오래된 상황이고 지금까지 뭐 투약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 빨리 해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허웅 씨 측 주장이고요. 특히 지금 뭔가 불안정한 상태 때문에 자해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속시킨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이 경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프로농구 간판 스타이자 농구 대통령 허재의 큰아들 허웅 씨가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여자친구 A 씨를 고소했습니다. 허웅 씨와 2018년부터 3년여간 교제했던 A 씨는 결별 이후 허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구단과 언론 등에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고 문자와 전화로 계속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야 네가 나한테 손목 치료비한번 준 적 있어. 야 네가 나 때렸잖아.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우리 사건 있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사과하면은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네가 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허 씨 측은 금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 씨의 협박 강도가 더 세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허 씨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하고 가족들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허 씨는 고소 직후 자신의 SNS에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 견딜 수 없었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이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MBN은 허 씨의 주장에 대한 A 씨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